안녕하세요. 어제 HLB 공시가 4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2개를 받고 세 번째를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면은 최초 보고서부터 5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내려가서 보면은 첫 번째 달라진 부분이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둘 다 2만 주 증가했죠. 이건 앞에 2개 공시를 보면은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됐고, 네, 보고 사유 밑에 특별 관계자 전환가액 조정이 추가가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것까지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9명까지 특별 관계자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바뀐 것에는 10번, 11번까지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사서 들어왔죠. 이 현대요트랑 현대요팅이. 그리고 현대요트의 최대 주주는 HLB, 현대요팅의 최대 주주는 진양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까지 본 게 하나, 둘까지입니다. 이 셋, 넷까지 봐야 되는데요. 이거를 지금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정 전에 보면은 없죠. 그 현대요트랑 현대요팅이. 그래서 내려가서 바뀐 부분을 보면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된 거냐면은 보유 주식 등의 내역 어떤 걸로 들어왔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진양군부터 쭉은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전환사채로 들어온 현대요트랑 현대요팅은 여기 전환사채권 내역에 19,000주, 3,800주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공시에서는 이게 요쪽 왼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가는데 날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6월 8일 자가 최초 보고서입니다. 7월 7일 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마지막 이제 수정된 부분인데요. 정정 전을 보면요, 신준 이수권이 여기 옆에 왼쪽에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부 다 변경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매도한 게 아니라 신준 이수권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잖아요. 유상증자 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옮겨졌다. 전부 다 똑같은 수량만큼. 그래서 그 세부 변동 내용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타 마이너스 돼 있고 유상신주 취득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 전부 다 똑같이 돼 있어요. 기타는 신주인수권이고요. 그 다음 유상증자로 다 들어온 겁니다. 전부 다 똑같이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유상증자 가격이 78,7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취득 처분 단가가 전부 다 78,700원으로 적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주인수권이 이제 유상증자로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옆에 비고에는 신주인수권 권리 행사를 해서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취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정 전입니다. 그럼 정정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기 특별관계자가 2개가 더 추가가 되겠죠. 정정 후로 내려가면요, 현대요트, 현대요팅이 있습니다. 전환사채권에 이렇게 있고, 세부 변동 내역은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여기 추가된 현대요트, 현대요팅, 자, 이것만 보면 되는데, 전환사채권이 여기 위에 보면 변동전에서 증감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증감이 1743주, 349주가 들어갔는데요. 이유는 옆에 적혀 있는데, 전환가액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빈칸이 되어 있죠. 여기 취득처분 단가가 빈칸인데, 이유는 전환가액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지 않는 거고요. 이 가격은 맨 처음에 전환사채권을 사서 들어왔을 때 공시에 가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다시 첫 번째 공시로 가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여기저기 짜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시가 상당히 복잡하죠. 내려가서 보면은 정정사항 중에 여기 세부 변동 내역으로 가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 내려가야 되겠죠.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은, 제가 어제 놓쳤던 여기 현대 요트의 57,246원, 57,246원에 취득 처분 단가가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옆에 있고요. 자, 밑에 2개는 요팅이고요. 위에 게 요트가 둘 다 0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증감이 17,000주 됐고요. 요거 요팅은 2620주를 추가하고 거기다 873주. 왜냐, 거래 상대방이 2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2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57,000원에 여기 거래 상대방 오아시스 인베스트먼트랑 뭐 히스토리 투자자문 박철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이 당시에는 HLB 주가가 거의 뭐 13만원, 그래서 10만원 훨씬 위로해서 거래가 되고 있던 시절인데 57,000원에 넘겼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가격에 넘긴 건데요. 즉 시세보다 훨씬 싸게 넘긴 겁니다. 57,000원에 받아서 전환하면은 10만 얼마에 팔 수 있으니까 최소한 2배 정도는 차익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6월 26일에 올라왔던 거고요. 여기 정정되게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여기 정정 전을 보면요, 여기 2개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바로 특별관계자 전환권 행사가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정 전에는 일단은 없고요.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 추가가 됐죠. 이게 세부 이제 변동 내역 총괄표인데요.
전환사채권이 이거 바로 전공 시에는 여기에 숫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됐고요. 여기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환사채권이 주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현대요트 전환 등 마이너스, 전환 등 마이너스, 전환사채의 권리행사에서 전환사채는 마이너스 없어졌고요. 이게 주식으로 바뀌었고, 마찬가지 현대요팅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취득처분 단가가 52,000원입니다. 그래서 되게 싸게 들어왔죠. 그래서 10만원 정도의 제가 이제 2배 정도 차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번에 로그 차트, 정보 엔트로피 이은 최적 비중 조절 방법들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또 재밌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류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귀류법은 어떤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결국 이치에 닿지 않는 내용,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해서 그건 애초에 처음에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proof by contradiction이라고 하는데요. 모순에 의한 증명. 그 내용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순이 되더라. 그래서 이거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의 기류법은 어떤 수학적 명제가 참인 것을 증명하는 수학적 증명 방법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이 여러 가지로 써요. 기류법은 귀결된다는 거죠. 오류로 귀착된다. 배리법은 이치이자거든요. 이치 어긋나게 된다. 그리고 반증법은 반대 증거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한 예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보면은 영가설이랑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원래 주장하고 싶었던 거에 반대로 일단 주장을 해보고 그게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원래가 맞았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증명하라는 명제의 결론의 부정이라는 것을 가정하였을 때 모순이 되니까 원래의 명제가 참인 것을 증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반대의 반대죠. 여기 예시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일단 내려야 됩니다. 루트 2가 유리수라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그러고서 그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 모순이 된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루트 2는 a분의 b로 서로소인 자연수로 둘 수 있게 됩니다. 유리수니까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 서로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 외에 다른 게 나오면 안 되는 게 서로소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a분의 b가 서로소가 안 되기 때문에 모순이 된다라고 나오는 건데, 여기 a분의 b로 뒀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서로소인데 이게 최대 공약수가 1만 있어야 되는데 2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 일단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 유리수, 루트 2는 a분의 b, 그리고 이거를 옆으로 넘기면은 그 다음 제곱을 해요. 그럼 2a 제곱은 b 제곱이랑 같아지죠. 보면은 2가 곱해져 있으니까 b 제곱은 2의 배수가 되죠. 여기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b도 당연히 2의 배수가 됩니다. 왜냐면 b 곱하기 b. 그렇기 때문에 이 b도 2b 프라임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2의 배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 b 프라임은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a 제곱은 요거 2를 넘기면은 2분의 1 b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2b 프라임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2가 곱해져 있죠. 그럼 a 제곱도 2의 배수가 됩니다. 그럼 a 제곱이 2의 배수니까 a도 2의 배수다. 이렇게 되면은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라 2도 지금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a도 2의 배수, b도 2의 배수. 공약수가 2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a랑 b는 서로소여서 이렇게 뒀던 거랑은 가정의 모순이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기류법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루트 2를 유리수로 가정하면은 서로소인 a분의 b로 둘 수 있는데, 여기 따라가 보다 보니까 a도 2의 배수, b도 2의 배수. 그래서 서로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컨트라딕션이라 했잖아요. 모순. 따라가 보다 보니까 모순이 됐구나. 그래서 이거 기존 루트 2가 유리수가 라는 가정이 잘못됐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라딕션이라는 것은 complete opposit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증명 방법들은 A가 참임을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간접 증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시를 보겠습니다. 모든 P는 M이다. 어떤 S는 M이 아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다. 따라서 어떤 S는 P가 아니다. 가 있습니다. 이게 기류법으로 이제 결론이 참이 아니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S는 P가 아니다가 이 어떤은 모든으로 바뀌죠. 모든 S는 P다. 이게 참이 된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삼단론법 모든 P는 M이다 이거를 대전제, 모든 S는 P이다 이걸 소전제 이렇게 두면요,
S는 P고 P는 M이니까 모든 S는 M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왔어요. 이게 앞에 소존재의 모순이다. 어떤 S는 M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모든 S는 M이다라고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그 두 개가 모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류법이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